자, 이 흥선대원군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고종. 흥선대원군이 아닌 임오군란을 잠재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고종과 그 민씨 세력들은요, 당시 조선이 사대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고종은 청나라 군대의 힘으로 봉기를 일으킨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 고종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나라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엄청네. 자, 여기서 문제. 네. 문제. 이때 청나라가 저지른 만행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청나라 군대는 창덕궁을 수비하던 조선의 구식 군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명성황후도요, 2달 만에 겨우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임오군란 후에도요, 이 청나라군 3,000명은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둔을 해버렸죠. 그렇죠. 발목이 지금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에 돌아와 임오군란의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우리의 주인공 누구? 김옥균. 김옥균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너무 초조한데요, 그러면 진짜. 근데 지금 청나라도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착잡했겠죠? 네. 병자호란 때부터 사대하던 청나라가 결국 군대까지 주둔시키면서 철수하지 않고 내정 간섭하는 모습. 김옥균은 청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옥균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청나라에 이어서 일본마저도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본에게도요,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이 있었습니다. 임오군란 때 화가 났던 군인들이 아까 어디를 불태웠다고요? 맞아. 일본 공사관. 그리고 누굴 죽였다고요? 일본 교관. 교관. 그렇죠. 사실 일본은 이미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일본은요, 자신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일본인을 죽인 조선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내용들을 담은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물포 조약에 일본군을 파견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무포조야. 그러니까 일본은요, 자국민 보호하겠다, 이 명분을 내걸고 일본 군대를 파병했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 일본이 이미 조선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예, 일본도 조선을 침략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관 수비대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킨 거죠. 근데 공사관 수비대면 우린 보통 한 100명, 200명 생각을 하잖아요. 1,000명이 넘는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일본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이 먼저 당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당했던 침략의 기술을 이제 조선에 써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임오군란 이후 조선 땅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와, 진짜 청나라 일본까지 그러니까요. 정신 없네요. 자, 그런데요, 이 제물포 조약 때문에 김옥균은 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사과하라면서 사죄의 사절단을 요구했거든요. 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사람 누구? 김옥균. 바로 김옥균. 이미 일본을 시찰하고 온 경험이 있는 데다가 일본 인사들과 아까 친분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김옥균은요,
사절단으로 일본으로 향하면서 고종에게 뭔가를 얻어오겠다고 말합니다. 뭐였을까요? 용서. 용서를 용서? 받아오겠다? 네. 그거 너무 좀 그렇다. 아니면 뭐 돈을 얻어요? 맞아요. 돈? 바로 차관입니다. 차관. 청나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개화하자는 친청 세력인 온건개화파,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하자는 친일 세력인 급진개화파, 이렇게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결과요. 당시 청나라를 따르는 친청 세력이 강한 조선 조정에서 급진개화파 김옥균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줄어들- 그렇죠. 좁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즈음에 조선에서는요, 청나라와 이런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마저 들려옵니다.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뭐야?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즉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상거래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3천여 명의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맺은 조약이에요. 이 조약이 과연 조선과 청나라 모두에게 평등한 조약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한테는 이 조약은 불평등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약의 내용 중에 정말 이 젊은 김옥균을 특히 분노하게 만든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무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자, 김옥균을 분노하게 만든 건 바로 속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빵? 속방, 중국에 속한 나라. 조선을 중국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속국으로 정의한 겁니다. 와. 중국이 원래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랑 맺었던 관계를 조공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19세기 후반에 중국이 서양 각국에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중국이 서구한테 침략을 당한 것처럼 중국도 중국 주변의 나라들을 그렇게 식민지적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딱 그런 전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김옥균은 청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조선왕실의 어른인 흥선대원군을 잡아가 국가적 굴욕을 주고 군사 3,000명이나 주둔한 것도 화가 나는데 조선이 청나라 속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약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나라의 만행에 분노한 이 김옥균, 이 조선이 반드시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글까지 남깁니다. 이전부터 청국이 속국으로 여겨온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이에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청의 굴레를 철퇴하고 독립하여 완전 자주국을 수립하는 일이다. 어떻습니까? 반드시 청나라를 몰아내겠다는 그런 기기가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죠. 그리고 완전 자주국이라는 그 단어에서 의지가 보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김옥균은 신식 군대 양성, 도로 정비 등 근대화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자, 이런 김옥균의 근대화 계획, 무사히 잘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되게 지금 상황이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까 조선 조정에서 김옥균의 입지 약해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옥균의 반대 세력 원건개화파들은요, 이런 김옥균의 정책 방해합니다. 김옥균의 계획은 결국 모두 중단되죠. 자, 이런 절망적 상황이 계속되는 이때 김옥균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김옥균에게 아까 제가 조선의 주둔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 3,000명. 그런데 이 3,000명 중에 절반인 1,500명의 군사가 조선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아, 갑자기 왜? 아니, 선생님 청나라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884년 8월 베트남의 지휘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 청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군대가 네. 필요했네요. 그렇죠. 이때 김옥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이다? 기회다. 그렇죠. 김옥균은 지금이야말로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김옥균은요, 동료들과 함께 엄청난 계획을 준비합니다. 김옥균이 생각한 그 엄청난 계획, 바로 정변을 일으키기로 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김옥균은 이때 이 시점부터 이제 쿠데타를 계획한 거예요? 아니요. 쿠데타 모의 자체는 1883년도에 일본에서 일본인 정치가들과 이제 교류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구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불 전쟁이 딱 터지고 조선에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청나라가 어떻게 개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받아들인 거죠. 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 그렇죠. 자, 이 정변을 계획하면서요, 그들은 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김옥균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일본. 그렇죠.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비록 차관 도입은 실패했지만 김옥균은요, 일본 정계 인사들과 여전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김옥균은 다급하게 일본 공사관을 찾아갑니다. 자, 김옥균의 이 거사 계획 이야기를 들은 일본 공사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도와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일본의 신식군인 100여 명을 동원해 주기로 합니다. 교수님, 일본이 그냥 도와준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뭐 돈이라든가 땅을 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청나라를 몰아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김옥균의 뜻을 우리가 지지하겠다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러니까 일본의 이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 100여 명의 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100여 명의 병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게요. 그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옥균과 동료들은요, 정변에 동원할 군사를 자체적으로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병력은요, 모두 2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00명으로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김옥균에게는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오. 쿠데타를 실행할 때 고종의 재가만 받는다면 2,000명 정도의 조선 군대는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1884년 10월 17일 이날은 우정총국이 설립된 걸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딱 좋지, 다 모이니까. 그렇죠. 그때가. 그렇게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온건기 아파했던 민영익이 피투성이된 채 연회장으로 들어와 쓰러집니다. 혼비백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우정총국 연회장.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김옥균은 동료들과 함께 다급히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황급히 갔던 곳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지금 우정총국에서 황급히 김옥균과 그들이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일본 공사관. 네, 일본 공사관이었습니다. 일본 공사가 100여 명의 군사를 변함없이 지원해 줄 것인지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김옥균과 동료들. 자, 다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음은 이제 궁궐? 바로 이곳입니다. 네,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었던 창덕궁이었습니다. 자, 김옥균은요, 고종 부부가 있는 침전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자, 교수님, 이 김옥균이 고종에게 이렇게 다급히 달려간 이유가 있겠죠? 예, 겉으로는 고종을 보호한다라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옥균이 고종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면, 그래서 고종이 김옥균한테 너는 반역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갑신정변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종을 확보하는 게 제일 시급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갔구나. 네. 자, 침전으로 들이닥친 김옥균은요, 변란이 일어났으니 고종 부부에게 급히 몸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옥균과 동료들은 고종과 상의도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정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창덕궁을 뒤흔들며 꽝 하는 폭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총격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바로 김옥균이 부하들에게 시켜 묻어두었던 화약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폭발 소리에 화들짝 놀란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자, 이러면서 김옥균을 따라 황급히 피신합니다. 이제 물어보는 것조차도 지금 아, 그럼요. 그렇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김옥균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바로 이 옆에 있는 경우궁이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굳이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고종 부부를 옮기라고 한 거예요? 자, 지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창덕궁은 지금 면적이 어때요? 넓어요. 예, 아우, 이렇게 넓습니다. 네. 그죠? 청나라 군이 이 궁궐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때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반면요, 경호궁은요, 궁궐이 작고 좁습니다. 도현 씨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싸울 때 어느 쪽으로 가야 유리합니까? 아, 딱 골목을 가야죠. 좁은 골목을 가야죠. 자, 일본군은요, 경우궁의 대문 안팎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재필과 수십 명의 급진계합파 쪽 사람들 역시 경우궁 뜰 앞을 철통까지 지키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자, 그렇게 갑신정변의 첫째 날,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왕범, 서재필 5인방이 계획한 대로 고종 부부의 신병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1884년 10월 18일 갑신정변 둘째 날 새벽부터 고종의 외침이 경우궁을 가득 메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임금께서 연거푸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라는 전교를 내렸으나 명을 듣지 않았다. 근데 왕의 말도 안 들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김옥균이 청나라의 우호적이었던 온건개혁파 관리들을 살해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믿고 신임하던 측근 환관도 살해했습니다. 오. 김옥균은 이렇게 몇 명을 제거했을까? 총 7명. 권력의 핵심에 있던 7명이 하룻밤 만에 차례로 제거당한 겁니다.